또 요즘에 이제 분양 이슈, 그 다음에 분양에서도 부정청약이나 이런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양 이슈가 나오고 있는 지역, 수원입니다. 자, 그래서 동탄2, 그 다음에 광교. 동탄2는 화성이지만 광교는 수원이죠. 그래서 부정청약을 하고 부당이득 627억을 얻었다. 그래서 보면요, 위장전입 가점을 늘리고요, 뭐 청약 경쟁률 높은 데서 부당이득 프리미엄 모두 627억 원에 달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사는데 주택에 위장전입시키고, 가점 받기 위해서 세대원들도 위장전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부당이익, 물론 이거는 미실현 이익인 경우가 많지만 프리미엄이 이 정도가 붙었다. 요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공정과 상식이 존재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번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이 있도록 잘 처리해 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청약 취소를 만들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분양가로 다시 분양을 내놓는 시기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가뜩이나 공급 부족이라는데 여기 동네 살지도 않을 거면서 차익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을 쫓아내고 실수요에게 돌아가도록 만들면 그게 공급 증가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알짜 분양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년 새 집값 30% 뛴 이곳 수원, 화성. 공통점은 작년에 풍선효과 기준으로 올랐다가 작년 말에서 올해까지 계속 하락세로 바뀐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요것을 1년 새로 자꾸 하는데,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풍선효과 이야기할 때 계속 위험하다고 그랬었죠. 왜? 그들이 말하는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공급 부족이다 라고 했는데,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원은 공급 과잉이었다. 아무리 그들이 말하는 게 공급 부족에 따라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분양이 많으면 입주 가지고 공급 부족이라고 하고, 입주가 많으면 분양 가지고 공급 부족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물도 공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자, 입주도 많고 분양도 많아요. 매물도 많고 공급 과잉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뜬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다 물리고 이제 팔려고 하는데, 막상 수원 사는 사람들이 혹은 아까 화성 사는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서 살다 보는데 가격이 저렇게 뛰었어요. 물론 일부는 역시 부동산은 불패야, 부동산이 돈 버는 기회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실수요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4억이면 뒤집어 쓸 건데 무슨 저 집이 8억이고 9억이고 10억이야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러니까 자꾸 외지인 수요들이 유입되고 못 모르는 청년층 수요들이 유입되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관망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오를 것 같은데 막 저런 말들에 속아서 나만 저 장에 못 탔어,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자니 이자도 너무 세고, 그러니까 못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도 박살이 났고, 그래서 최근 몇 개월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년치를 잡아서 올라갈 때를 자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자체도 여기서 따져 호가 반영되죠. 그러니까 호가 안 내리면 되게 오른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최근에 8억 두 건이 거래가 됐는데 사람들이 아직 떨어진 거 아니다 하고 12억의 호가를 내나요? 그러면 여기는 안 떨어진 걸로 나와요. 왜? 여기 어떻게 시세를 책정하느냐? 인근 부동산에 물어봐가지고 여기 호가 얼마나 돼요? 아파트 가격 얼마예요? 그러면 중개인들이 여기 최근 실거래 8억에 두 건 냈으니까 8억입니다 하겠어요? 집값 떨어지는데 사람들 안 보러 올 텐데 가뜩이나 중개인들 지금 거래 없어가지고 죽어간다고 하죠. 여기 오른 동네입니다. 12억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통계가 올라가는 것처럼 나오고, 그러면은 저기 올라가는 지역이구나 하고 속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비싸게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굳이 여기 높은 걸로 따져가지고, 여기는 젊은 층들이 많이 물리면요 손절이 안 됩니다. 손절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내가 이자를 이만큼 냈고 아직 그렇게 눈에 띄게 떨어지진 않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지면 내 자산 다 날아가고 빚만 남게 되니까. 그러니까 낮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사실은 거래량 박살났고 가격 억 단위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죠. 광교 보세요. 천당 밑에 분당이고 분당에 있는 판교 동생 광교고 그랬는데 3억씩 떨어지고 있다. 직격탄 맞고 있다고 하죠. 수도권 외곽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강남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외곽 지역일수록 금리 인상 직격탄 맞는다. 예전에 광교 띄울 때는 절대 외곽이라고 안 하더니 떨어지니까 바로 외곽이니까 떨어졌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죠. 하지만 광교 신도시 같으면 경기도에서 굉장히 여건이 좋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교통이 좋진 않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죠. 더 좋은 동네들도 많죠. 그런데 신도시이고 고급화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황교급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띄웠었는데 결국에는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없었으니까. 광교가 후지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교가
20억 주고 살 동네냐? 라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 안 되고 전세 안 되니까 월세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월세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죠? 사람들의 여러 번 비소비 지출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월세를 비싸게 내주고 살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월세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전세에서 월세를 이동하면서 비싸게 월세를 구하는 수요들이 순간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지 오래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급매물도 안 찾는다고 합니다. 수원 영통구, 광교 신도시 수원 영통구죠. 이런데 수원, 용인, 화성, 시흥 아까 1년새로 잡으니까 엄청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하락폭이 상위권이다. 왜? GTX 이런 거나 그 다음에 풍선효과 이런 말로 가격이 떴어요. 아, 강남 뜨는 거 보니까 다 이렇게 뜰 것 같았죠. 그래도 2008년에는 버블7 중심으로 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이제 풍선효과라는 식으로 번져갈 때쯤 터져가지고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았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버블7처럼 중점적으로 낀 지역들이 있고 여기서 이게 붕괴가 되는 게 2008년 9월처럼 2018년 11월부터 붕괴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 갔으면은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의 충격이 왔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붕괴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그러면서 금리 확 내려버리니까 가격이 더 올라버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품이 꼈죠. 그러니까 왜 주변으로 번져갔느냐? 우리도 버블7처럼 될 것 같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금리 올라가 버리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버리니까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기맞추기니 갭매우기니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거품 안 낀 지역들까지 거품 잔뜩 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게 상위권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억 단위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초창기에 수도권 외곽이 이렇게 억 단위로 떨어졌느냐 시작부터 아니죠. 억 단위로 오르고 과한 거품이 꼈기 때문에 그때보다 하락폭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아까 뭐 올라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원에 지금 어디가 올라요? 이거는 수원 안 배우고 산수만 배우신 분들도 떨어지고 있다는 건 눈에 보이죠. 전세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월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전세가 떨어지는 거 봐봐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크다. 왜? 여기는 금리 인상 여파에다가 공급 여파까지 동시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살고 싶은 수요는 따로 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10억이에요. 여기가 8억입니다. 근데 여기가 여건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여기 살고 싶은 수요가 많아서 여기 가격이 막 11억으로 오르고 여기는 오히려 수요가 줄어서 7억으로 떨어진다. 이 정도 차이까진 감내할 수 있다. 그런데요, 막 여기는 20억으로 오르고 여기는 5억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정도 차이까지 감내하면서 내가 여기 굳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차라리 5억 들어가고 남은 15억 중에서 한 13억은 어디다가 잘 투자하고 한 2억 정도는 띵띵이 놀고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차이가 과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격을. 왜? 수요가 달로 빠지니까. 그런데 여기는 찾는 수요가 많아서 누구나 찾는 데라서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이거는요 그냥 궤변이다. 궤변. 전세가가 떨어지는데도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매매가 하락폭보다 전세가 하락폭이 크다 라는 것은 매매가가 그만큼 떨어졌는데도 전세가가 더 빨리 떨어지니까 매매가 하락의 여지가 더 크다 이 소리죠. 매매 거래량 말할 것도 없이 툭 떨어졌고 살아나봤자 500건도 안 된다. 호시국에도 7, 800건 나왔는데 작년 10월 이후 500건을 한 번도 넘지 못한다. 6월 벌써 15일인데 이 21건밖에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 5월 이제 한 보름 정도 신고 기간 남았는데 아직 400건 문턱도 못 발려놨다. 아파트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4억짜리 거래 하나 되고 4억 9,500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게 4억 7천에서 4억 6천으로 호가가 떨어졌죠. 그러면 이 거래가 오히려 이상해 보이죠. 여기도 떨어지는 것 같다가 뭐 튀는 것처럼 요거 두 건 거래돼서 튀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가는 그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전세가율이 많이 줄었죠. 지금 매매 튀었는데 전반적으로 전세가 오르고 있는 단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진 않죠. 예전만큼. 자, 떨어지면서 거래 끊겼죠. 보면은 8억대 계속 나오다가 7억대까지 찍었고 7억 5천 매물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여기도 9억 4,700 거래되고 매매가도 호가도 지금 두 달 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전세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최근에. 다른 데 봅시다.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죠. 다.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다. 역시 뭐 전세가는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고 있지만 매매가는 일관되게 떨어지고 있더라. 그런데도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일부 단지들이 전세가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앞에 나왔던 이런 단지들처럼. 자, 매물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개 구가 모두 매물이 급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영통구 같은 경우는 매매 매물도 전세 매물도 월세 매물도 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공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입주 물량 역시도 작년부터 입주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분양 엄청 많았어요. 여기 왜 들어와요? 풍선 효과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다면서? 만가구씩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감당이 되나요? 거의 만가구 내년에도 들어오고. 분양 역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 지금 분양 지금 계속 홍보하고 신개발 중심지에 오피스텔 지금 분양 받는 거 미친 짓입니다. 특히 지금 제일 위험한 오피스텔이 뭐냐? 아파텔. 아파텔의 경우는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공급이 적으니까 아파텔로 가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파트와 아파텔은 다릅니다. 세금 체계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아무리 아파트를 잘 지어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피스텔 분양 이 정도라면 그나마 나은데 그냥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거 재건축 거의 불가입니다.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분양 가격은 아파트보다 비싸게 받는다. 나중에 수원에 할인 분양 쏟아지고요. 마이너스 피 쏟아질 겁니다. 그때 기다리시면 돼요. 결론 1년 새 올랐고 청년층 많이 들어간 데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요거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정말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왔죠. 지금 청년층 많은 곳 위주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야기했던 수원, 화성. 수원은 공급 폭탄입니다. 라이트하우스 못 믿겠다. 라이트하우스 너네는 맨날 구라만 친다. 이런 여론들 많이 만들었죠. 지금 뭐 현상 보면 다 말한 대로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못 믿겠다. 라이트하우스는 부동산에 대해서 거꾸로 이야기한다. 딴 데는 몰라도 수원, 인천은 안 되죠. 수원, 인천은 공급 폭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들이 좋아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들 그 사람들이 공급 부족이니까 집값 오른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공급 폭탄인 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이런 데서 그래도 수원은 괜찮다, 그래도 인천은 괜찮다, 풍선 효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을 바꾸고 있으면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금리 인상 이슈 붙었는데 문제는요 공급 폭탄인데 과하게 올랐다는 거죠. 왜? 1년 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과하게 떨어진다. 이거는 예견된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